안녕하세요. 된장영입니다. 오늘은요, 발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엉터리 발음으로 발음을 배워가지고, 오히려, 원어민들과 의사소통이 잘, 힘든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언어를 배우는 이유는요, 의사전달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한 걸 제가 또 알아들어야 되는데, 발음이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내가 말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던가 상대방이 말한 걸 제가 또 못 알아듣는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뭘까를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하는 걸 들어보면 첫 번째 문제는요, 스펠링에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영어는요, 스펠링보다는요, 액센트로 말을 합니다. 원어민들이 액센트로 말을 하고 액센트로 인식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액센트가 무엇이냐? 보통 영어 선생님 중에서는 액센트라 말하시는 분도 있고요. 강세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영어로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셋 다 같은 표현이고요. 그러면 그 강세가 올라가는 부분을 강하게 읽어라, 뭐 강조해라, 뭐 이 정도의 뉘앙스인데요. 액센트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어민이 제 친구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한국어를 처음으로 배운 원어민이라서 그 친구가 한국어는 액센트가 없냐? 라고 물어보길래 우리는 액센트가 별로 없는데? 라고 했더니 안녕하세요를 한번 자기가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켜봤습니다. 시켜봤더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대부분의 원어민들이 한국어 안녕하세요나 감사합니다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액센트가 없이 말하는 것 자체를 어색해합니다. 그 정도로 원어민들은 액센트로 말하고 액센트로 인식하는데요. 액센트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에서처럼 원이 3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원에서 가운데를 제가 액센트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키워요. 가운데 부분을 키웠는데 양옆도 같이 커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가운데가 강조가 돼서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강조가 되는 가운데를 강조를 시키려면 양옆을 작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가운데가 크게 보이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게 액센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액센트에서 가운데 그 강세가 되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지만 저는 반대로 그 양옆에 약한 곳을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약한 곳을 약하게 해서 가운데를 강하게 느끼게 하는 거, 그게 영어의 기본 발음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오리지널 있지 않습니까? 자, 오리지널의 강세가 리에 있습니다. 리에 있으니까 리를 강하게 읽다 보면 앞에 오가 안 들리겠죠. 그래서 발음이 거의 original, 거의 빨리 발음하다 보면요, original. 자, 정말 오리지널만 해도 오리지널로 상대방은 알아듣습니다. 자, 정비공이란 단어, 미케닉이 있는데요. K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K를 강하게 하다 보면 앞에 있는 미가 잘 안 들리겠죠. 자, 보통 mechanic 이런 식으로 발음하고요. 정말 또 빨리 하다 보면요, 영어가 정말 빠르죠. 빠르다 보면 mechanic 하고 이렇게 들릴 때도 있거든요. 제 귀에. 그래도 미케닉으로 인식을 합니다. 스펠링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발음교에 슈화라는 놈이 있습니다. 다시 슈화라는 놈이 있어요. 더 강조하겠습니다. 슈화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이게 모음인데요. 이게 한국말로 좀 없는 발음이에요. 발음이 좀 애매합니다. 자, 라는 발음과 라는 발음 한 중간 정도, 그것도 강하게 읽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 되는 발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예문을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카메라라는 단어가 있죠. 한국 사람들이 그냥 카메라라고 하죠. 그런데 얘가 강세가 first syllable, 첫 번째 모음에 강세가 실립니다. 자, 그러면 카를 강하게 읽으라는 얘기죠. 그 강하게 읽으면 애 발음이 되면서요, 캣라는 발음이 됩니다. 그러면 캣을 강하게 읽기 위해서는 그 나머지 옆에 있는 애를 약하게 읽어야 되죠. 이 약하게 읽을 때 발음이 스펠링과 상관없이 전부 다 슈화 발음입니다. 자, 그래서 발음은 camera 이렇게 말아 라고 읽어주셔야 해가 강조가 되면서 상대방은
카메라라고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자, 패밀리 있죠, 패밀리. 패밀리도요, 강세가 first syllable, 첫 1강세로요, 빼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럼 강하게 빼라고 걔를 세게 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빼를 읽으시고요, 그 뒤에 밀리를 약하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슈아 발음이 되면서 family, family, family 이런 식으로 됩니다. 바바라라는 여자 있죠, 서양 이름 중에. 바바라도요, 자, 첫 번째 강세에 바의 강세가 있어서 바인데요, 그러면 다시 슈아 양옆이 약해지면서 바바라의 이름은요, 바바라가 아니고요, 바브라, 바브라, 바브라 이렇게 됩니다. 듣는 바바라 기분 나쁘겠죠. 자, 그 다음에 단어가 좀 길어진다. 그러면요, 너무 단어가 긴데 강세 하나를 딱 주고 나머지를 전부 다 슈아로 흐려버린다. 그러면 또 알아듣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요, 강세를 2개를 줍니다. 첫 번째 1강세, 2강세라고요. 발음교에 요렇게 표시되는, 머리 위에 표시되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좀 긴 단어 뭐가 있을까요? responsibility. 자, 이거를 한국 친구들 보고 읽으라면요, 스펠링에 집착해서 responsibility 뭐 이렇게 있는, 아주 희한하게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 강세가 O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세가 I에 걸립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양옆을요, 슈아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들릴 때는요, 판과 그 다음에 빌이 들려야 됩니다. 강세가 잘 들려야 되고요. 나머지는 다 흐려서, 슈아로 흐려서 잘 안 들려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서양 애들이 발음할 때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이런 식으로 발음하게 되죠. 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요, 영어 스펠링에, 한국 사람들은 스펠링에 집착하게 하고요, 실제로 서양 사람들은 스펠링보다는 액센트에 집착을 한다는 거, 이거를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발음기호가 참 중요하고요. 항상 발음기호, 사전을 펴서 발음기호를 확인하시고 발음기호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음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의 음절 개념이 다릅니다. 자, 영어로 syllable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strike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strike는요, 우리말로 5단음죠. 5 음절입니다. 그래서 스, 트, 라, 이, 크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영어에서의 음절은요, 모음 하나가 하나의 음절입니다. 그럼 strike는요, 중간에 발음기호를 보시면요, A하고 I가 있죠. strike, right. 이거 하나만, 모음 하나만이 음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I는 복모음으로 모음 1개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strike는요, 1음절입니다. 자, 그리고 모음에만 강세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무조건 R의 강세가 올라가야 합니다. 발음기호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스에 올라가서 스트라이크, 트에 올라가서 스트라이크 이런 말은 영어로 있을 수가 없고요. 이론적으로도 있을 수 없고 100% 라가 크게 들려야 되겠죠. 강조해서. 자,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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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이크. 자, 원리 아시겠죠? 영어는요, 모음에만 강세가 올라간다는 거, 모음 하나가 1음절이라는 거, 우리말은 단어, 글자 한 개 한 개가 음절이라는 거. 그래서 음절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고요. 그 음절에만 강세를 올라가는데 거기를 강하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옆을 슈아 처리를 해준다는 거.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 강한 부분이 많아요? 약한 부분이 많아요? 당연히 강한 부분이 1개면 양옆에는 약한 부분이 많죠. 그러면 슈아 발음이 압도적으로 영어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발음이고요. 전에도 강조했듯이 언어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음을 공부하실 때 제일 먼저 슈아부터 연습하시고 슈아부터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거를 내가 발음을 할 줄 알아야 나중에 듣기도 잘 되고요. 영어가 원만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